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 시리아의 위협에 대해 안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장거리 로켓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유혈 테러가 발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유대인 지도자가 유럽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패했다며 유대인들에게 스페인을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이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의 중동 사절단 방문을 앞두고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 회의를 표했습니다. 동시에 아바스 수반은 하마스가 파타당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자지구 지원금의 10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장거리 로켓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현지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채널2가 이날 이란이 시리아 북서부 지중해 해안 도시 바니아스에서 로켓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2는 이스라엘 공군이 제작한 정찰 위성 에로스 B에 포착된 위성 사진을 인용해 이란에서 볼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생산 기지와 강력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이 시설 중 일부에는 폭발물이 저장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위성이 탑재된 시모르그 로켓을 발사해 2015년 미국 등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무기 금수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이란과 북한, 러시아 통합제재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주 이란이 시리아의 동맹국으로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란과 시리아의 군사력 증강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היום קיבלנו בממשלה סקירה מראש המוסד על האתגרים הביטחוניים שאנחנו עומדים בפניהם, ואני אתן תמצית, משפט אחד. דאעש יוצא, איראן נכנסת. עכשיו, המדיניות שלנו ברורה. אנחנו מתנגדים נחרצות להתבססות הצבאית של איראן וגרורותיה, בראש ובראשונה חיזבאללה, בסוריה. ואנחנו נעשה כל מה שצריך כדי לשמור על ביטחון ישראל.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번 주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시리아와 레바논 등지에서 이란의 무기공장 건립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 장소는 흑해연안의 휴양도시 소치이며 두 정상은 가장 최근의 지역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에 파견된 양국의 공군 사이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시리아 내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왔지만 아사드군을 지원하는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 호송 차량을 공습해왔습니다. 또 최근 들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엄포한 가운데 영내 긴장감이 고조돼 이 역시 논의 대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유혈 테러가 발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유대인 지도자가 유럽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패했다며 유대인들에게 스페인을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유대인 최고 지도자인 메이르 바르헨 라삐는 유대 뉴스 통신사 JTA와 인터뷰에서 스페인은 모든 유럽 이슬람 테러의 소굴이라면서 스페인 내 유대인들에게 가급적 빨리 스페인을 떠날 것을 권유했습니다. 바르헨 라삐는 유대인들에게 이곳에 영구히 머물려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이스라엘에 부동산을 구매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페인이 이슬람 급진주의에 패배한 곳이라면서 앞서 알제리나 베네수엘라 유대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테러로 인해 무슬림 사회 내 급진 세력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이는 전 유럽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유대인 사회가 형성됐으나
반유대 정서 확산으로 학살과 추방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이 하마스가 파타당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금을 100%까지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 자유주의 정당 메레츠 당대표 제바 가론과의 회담에서 가자 지구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삭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게 1년에 15억 달러를 지원한다며 이미 그 금액의 25%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하마스와의 상황이 곧 진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자 지구에 대한 우리의 재정 지원을 점차적으로 100%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하마스의 행동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마스의 파타당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가론 당대표는 아바스 수반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 하마스와의 관계 회복을 찾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수반은 유혈 쿠데타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점령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가자 지구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가자 지구 전기료 지원금 축소 및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 파타당의 관계 회복 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서한 지구 유입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아바스 수반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그의 특사들과 20여 차례의 만남을 가졌지만 진전이 없다며 미 행정부의 중동 해법에 대한 불신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아바스 수반은 메레츠 당대표와의 회담에서 오는 24일 방문 예정인 미 중동 사절단에 대해 미 행정부의 혼란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 행정부는 자국 내에서 혼란에 빠져 있으면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또 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그의 중동 특사들과 20여 차례의 만남을 가졌지만 두 국가 해법과 정착촌 건설 중단에 대한 진정성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절단 방문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메리츠당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당시 양국 정상 간조차도 두 국가 해법, 정착촌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추가로 정착촌 건설을 추진했고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비난이나 건설 중단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악화의 계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바스 수반에게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하레츠는 분석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트럼프 사절단의 방문과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 서한 지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6일 전쟁 50주년 및 유대와 사마리아 정착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한다면서 앞으로의 이팔 협상의 난항을 예상했습니다. 네, 지난 16일에는 아바스 수반이 북한 김정은에게 광복절 축사를 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간 하레츠와 팔레스타인 와파 통신 등에 따르면 아바스 수반은 전날 전보를 통해 김정은에게 제72회 광복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 전보에서 북한 국민은 그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싸웠으며 그들의 원칙을 위해 희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유와 자결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지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교육장관은 이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처음에는 히틀러, 그 다음에는 사담 후세인, 지금은 김정은 당신이 도덕적 입장을 취하고 싶다면 팔레스타인이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하는지 살펴보라며 이번 축사 전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흐메드 마즈달라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위원은 PLO와 북한은 수십 년간의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팔레스타인은 1974년 북한과 관계를 맺었고 북한은 1988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90년 5월 북한을 방문한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은 김일성에게 나의 가장 친근한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국 간의 유대감을 뽐냈습니다. 또 1993년 7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자격으로 방북한 아라파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국가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김일성에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은 조선 말에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라는 것이 있다며 이를 아라파트에게 준 교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쪽 뺨을 맞고 다른 쪽 뺨을 내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적들이 우리의 뺨을 치면 맞받아 그들의 뺨을 칠 것이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다른 출路는 없다고 아라파트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양측의 관계는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 군사적인 관계까지도 활발히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이집트에 정박했던 북한 선박에서 무기가 발견돼 압류당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 제공되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09년에도 방콕 공항에서 압류된 지대지 로켓 및 대전차 로켓 등도 하마스가 북한에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침용 땅굴 기술을 하마스에 전수해 이스라엘 후방 침투 및 납치, 무기 수송에 사용했다고 국방연구소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